박찬욱 감독의 필생의 프로젝트로 알려진 어쩔 수가 없다가 9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X를 각색해 만들어졌으며 이미 한 차례 같은 원작을 가지고 블랙 코미디와 사회풍자가 결합한 스릴러인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X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최대 기대작 중 하나인 어쩔 수가 없다를 보기 전 X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치콩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비디오는 해고된 가장이 취업 경쟁자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이야기를 그려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긴 블랙 코미디 스릴러, 바로 이 영화 X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입니다. 저는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개봉 소식을 듣고 같은 원작을 각색한 X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가 자동으로 떠올랐어요.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X를 정말 흥미롭게 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개봉 전에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이번 작품이 더욱 기대되는 것은 도끼라는 제목으로 17년간 구상했을 정도로 마치 필생의 역작처럼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이에요. 박찬욱 감독은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을 만나 이 작품을 필생의 프로젝트이고 꼭 걸작으로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돕겠다는 말을 했었죠. 참고로 그 당시에 X의 판권을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허락을 받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X에서 실직한 주인공이 자신의 경쟁자들을 살해한다는 파격적인 설정 이상으로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는 단순한 재탕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박찬욱 감독은 올드보이에서 그랬던 것처럼 원작의 설정만 가져오고 모든 스토리를 각색해 새로운 이야기로 거듭날 것이라 믿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어쩔 수가 없다는 코스타 가브라스 영화의 리메이크가 아니라 원작 소설 X에 기반한 독자적인 각색 영화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기에 이병헌, 손예진, 그리고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등 탑 배우들이 총출동하면서 감독 특유의 미장센과 블랙 유머가 살아있는 영화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만수역을 맡은 이병헌은 어쩔 수가 없다로 공동경비구역 JSA, 3몬스터 이후 박찬욱 감독과 세 번째로 호흡을 맞추는 작품이죠. 이번엔 가장의 절망적 상황에서 극한 행보를 펼치는 인물을 연기하게 됩니다. 미리 역을 맡은 손예진은 7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이며 박찬욱 감독과는 첫 작품입니다. 박찬욱 감독은 손예진에 대해 필요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프로페셔널한 배우라며 극찬하며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X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2006년에 예술영화관 중심으로 소규모로 개봉을 했던 기억이 있고,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가 80%이고 IMDb에서 평점 7.3으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주며 코미디와 사회풍자가 조화된 스릴러로 인정받았고, 여러 평론가들이 작품의 날카로운 메시지와 연출을 호평을 했어요. 하지만 주제의 무거움과 어두운 전개로 인해 상업적인 흥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X는 우리들의 사회 문제인 취업난에 대한 은유를 담은 작품이죠. 특히 비주로 감독이 시도하기 쉬운 소재를 고급스럽고 흥미롭게 그려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영화 X를 연출한 그리스 출생의 프랑스 감독인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은 정치 사회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풀어내는 데 탁월한 정치 영화의 거장이에요. 가장 대중적인 작품이 제트는 그리스 군사정권의 정치인 암살 사건을 다룬 반파시즘의 상징적 영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트는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코스타 감독의 최고작이라 평가받는 의문의 실종은 쿠데타가 일어난 칠레를 배경으로 실종된 아들을 찾아 헤매는 미국인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어요. 이 작품에서 주연을 맡은 호세 가르시아는 프랑스 영화계에서 연기력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배우로 평가받고 있죠.
그는 이전 작품에서 대부분 코미디와 대중영화에 활약하다가 X를 통해 전극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확장했어요. 그는 해고당한 노동자인 브루노 다베르 역을 맡아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줬어요. 브루노는 전직 제주회사 간부로 평범한 중산층 가장이었지만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해 자괴감에 빠져 경쟁자들을 살해하려는 극단적인 계획을 실행하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은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지 못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 작품에서 희생되는 경쟁자들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으로 인물을 배치해 글로벌 노동시장의 무한 경쟁을 은유하죠. X에서의 카메라 워크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며 브루노의 냉정한 내면과 갈등을 그의 시점으로 따라가죠. 화면은 낮고 차분한 톤이며 현실적이고 무채색에 가까운 색채로 일상성과 불안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어요. 음악은 불협화음과 긴장감 있는 느낌으로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이 작품에서 브루노가 그의 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에서 썼던 권총을 사용한 것은 세대 간 이어지는 폭력의 유산을 상징하며 과거의 사회적 증오가 현대에도 반복됨을 암시합니다. 브루노에게 실직의 상태는 전쟁처럼 적을 제거해야 내가 산다는 논리와 닮아 있는 것이죠. 저는 X에서 인상적이었던 음식이 브루노의 가족들이 먹던 마카로니와 경쟁자인 허체슨이 먹던 핫도그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카로니와 핫도그에 맥주 한 잔 때리면서 X 취업에 관한 안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마카로니와 핫도그를 준비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지만 이 영화에서 마카로니는 싸고 간편한 식사, 저렴한 생계 유지 수단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작품에서 음식은 인물들의 심리와 사회적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맥주도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놨었는데 얼음까지 넣어줘야 시원하니까 얼맥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짠. 시원하네요. 진짜 시원한 게 그냥 쭉 들어가네. 여기 일단 마카로니 한번 맛을 볼게요. 저도 먹어보진 않았어요. 맛있네요. 맥주랑 잘 어울리는데요. 여기에 감자랑 당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요네즈 소스에 이제 버무려 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핫도그. 요 핫도그. 요거는 근처에 있는 빵집에서 샀어요. 소세지가 짭짤하네, 진짜. 맥주랑 어울려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요 소세지 빵도 한번 먹어볼게요, 소세지 빵. 역시 맛있어. 제가 특히 소세지 빵을 좋아해요. 빵집 갈 때마다 어딜 가든 소세지 빵은 거의 먹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이 많이 알려진 작품은 아닌데 이번 기회에 보시면은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어쩔 수가 없다의 내용을 미리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님이야 완전 새로운 스타일로 만드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박찬욱 감독이 어쩔 수는 없다를 모가지라는 제목으로 지으려고 했대요. 모가지. 좀 강렬하긴 하네요. 기생충 이런 것처럼. 박찬욱 감독의 모든 작품을 좋아합니다. 저는 데뷔작까지 봤어요. 다른 해가 꾸는 꿈이라고. 그 작품의 주인공은 무려 승철이 형. 가수 이승철이 주연을 했습니다. 거의 본 사람이 없어요. 저는 봤습니다. 한잔 하시죠. 마지막으로. 짠! X 취업에 관한 안내서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영화는 비 내리는 밤 주인공 브루노 다베르가 차 안에서 한 남자를 총으로 저격하려다 실패하고
그 남자를 차로 치여 죽이는 끔찍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오프닝은 관객의 강한 긴장감과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심어주죠. 모텔로 돌아온 브루노는 녹음기에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며 영화는 그의 독백을 따라 플래시백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성실한 가장인 브루노는 15년간 제주회사 기술자로 일하다가 구조조정으로 해고가 됩니다. 이후 그는 2년 반 동안 구직 실패를 반복하며 자존감과 가족의 삶이 점차 무너지고 아내 마릴렌이 파트타임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현실적인 압박 속에 브루노는 아르카디아라는 회사의 고위직 공석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신보다 뛰어난 경쟁자들을 없애야 한다는 극단적인 계획을 구상합니다. 박찬욱 감독도 바로 이 설정 때문에 끌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허위 구인 광고로 경쟁자들의 이력서를 수집하고 아버지의 유품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낡은 누거 권총을 꺼내 점검하고 숲에서 어설픈 사격 연습을 하죠. 그렇게 준비를 마친 브루노는 경쟁자 제거 작전을 본격화합니다. 브루노는 첫 번째 타깃인 벨기에에 사는 비루시를 제거하기 위해 계획에 착수하죠. 브루노는 그의 집 앞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총을 발사해 살해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브루노는 아내에게 벨기에 회사에 취직했다고 거짓말하지만 마릴렌은 그의 옷을 정리하다가 비루시의 이력서를 발견하고 의심을 품죠. 두 번째 타깃은 화학공학 전공자이며 미국 근무 경험이 있는 에드와르 리그로 브루노는 그를 제거하려다 동네 주민의 의심으로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다시 리게 집에서 잠복하던 중 한 여성이 브루노를 딸의 스토커로 오해해 욕설을 퍼붓고 신랑이 끝에 그 여자가 총에 맞아 사망해요. 총소리에 놀라 나오던 닉을 발견한 브루노는 그를 총으로 살해해요. 브루노는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 중에 TV 뉴스에서 자신이 살해한 두 사람의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닉의 딸 주디 릭의 연인이자 교사인 레옹 랭제가 뜻밖에도 용의자로 주목이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레옹 랭제는 신문 중에 창밖으로 투신하는 장면이 생방송 뉴스에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사건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상황이 점점 꼬여가죠. 브루노는 세 번째 타깃인 바르네를 찾아가 그가 가족들의 배웅을 받고 나오는 것을 차로 추적해요. 브루노는 그를 제거할 시점을 번번이 놓치고 밤이 되죠. 브루노는 술집에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는 바르네를 확인하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가요. 알고 보니 바르네는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어요. 깜짝 놀란 브루노는 바르네와 대화를 하면서 인간적인 교류를 나눠요. 식사 도중 술집에 뛰쳐나온 브루노는 퇴근하는 바르네를 차로 치어 살해합니다. 아주 비열한 인간이죠. 그는 결국 자살을 결심하고 모텔에서 녹음기를 켜며 범죄 사실을 고백하지만 잠이 들고 말아요. 자살을 실행하지 못한 브루노는 다음날 차가 부서진 걸 발견하고 다른 차량과 부딪혀 일부러 사고를 내요. 브루노는 공업사에 차를 맡기며 공업사 직원에게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이 심각하다는 넋두리를 듣게 됩니다. 이 장면은 짧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한 주제를 뒷받침하는 서브 플롯으로 작용하죠. 각본은 정말 치밀하게 설계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잔하시죠. 짠. 브루노는 네 번째 타깃인 롤프 크란츠를 하이던지 주차장에서 살해한 후 악몽에 시달리죠. 한밤에 잠에서 깬 브루노는 아들 막심이 절도 혐의로 유치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향하죠. 브루노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증거를 찾아내 강물에 버리죠. 경찰의 수색은 실패하고 막심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납니다. 이 에피소드는 실직의 여파가 가족에게 미치는 연쇄적 부작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서브플롯이에요. 어느 날 브루노에게 경찰들이 찾아오고 살해된 경쟁자들을 거론하며 아는 죄에 추궁하죠. 근데 경찰은 그 살해된 사람들이 브루노와 같은 회사에 면접을 봤다는 것 때문에 그도 위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주고 돌아가요. 그는 일단 용의선상에 벗어났지만
범죄에 사용된 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불안해하며 증거물인 권총과 총알을 강에 버리고 증거를 인멸해요. 우체국에서 수십 통의 이력서를 확인한 브루노는 더 많은 경쟁자에 낙담을 하지만 그 중에 제라드 허치슨을 레스토랑으로 불러내 면접을 미끼로 화탕을 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남성부 매장에서 일하는 허치슨의 초라한 모습에 연민을 느낀 브루노는 그를 살해하지 않고 돌아오죠. 마지막 타겟인 레묵 마시페이 집에 침입한 브루노는 그를 기다리며 잠복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요. 미친놈이죠. 살인을 하러 갔다가 잠이 들어버렸어. 술에 취해 돌아온 마시페가 총을 겨누며 소리치는 바람에 브루노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죠. 브루노는 제주회사를 다니다가 해고를 당해 마시페에게 배우고 싶어 왔다며 위기를 잠시 모면하죠. 무장해제가 된 마시페는 브루노와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브루노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마시페가 기절하자 가스레인지를 틀어놓고 지문을 꼼꼼히 닦아요. 브루노는 밖으로 나와 기절한 마시페의 상태를 멀리서 지켜보죠. 마시페가 깨어나 담배를 피우기 위해 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이 일어납니다. 경쟁자들의 제거 작전을 완료한 브루노는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제지회사 아르카디아로부터 채용 메일을 받고 기뻐해요. 그러나 경찰은 브루노를 찾아와 허치슨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가 쓴 유언장을 바탕으로 연쇄살인의 용의자라고 말하죠. 완전히 헛다리 짚었죠, 경찰들이. 아르카디에 재취업한 브루노는 승승장구하며 회사 홍보 영상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한 여성이 브루노의 사진을 인쇄하며 그 역시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브루노가 마시페를 처음 만났던 술집에서 브루노와 마주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코스타 가브라스의 X는 구조조정, 실업, 자본주의 경쟁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담은 수작으로 정상인처럼 보였던 사람이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지 블랙 코미디와 스릴러를 결합해 싸늘하게 표현을 해냈어요. 경쟁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영화는 말하고 있죠. 이 작품은 지금 현재의 불안정한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슬펐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이 영화가 가진 힘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정말 아쉽게도 현재 OTT에는 볼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다 개봉에 맞춰 리뷰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계기로 재개봉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가 개봉하면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X의 명대사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살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재취업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야. 살인은 나쁜 일이지만 실직은 더 나쁜 일이야.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올랐어. 그런데 왜 더 불안하지? 죄송합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신랄한 풍자와 통찰이 났던 블랙 코미디 스릴러의 명작 X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 리뷰였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개봉을 앞두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작인 코스타 가브라스판 X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I'll be back.